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강의는 이제 불일치 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일치 쿼리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냐, 딱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두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두 테이블이 있는데 A라는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는데요.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불일치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A에만 있는 걸 조회하는 것을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일치 쿼리를 좀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조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왜 조인이 또 불일치 쿼리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자, 조인의 필요성과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쿼리에서 둘 이상의 테이블을 연동하고 동시에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을 사용합니다. 하나 있을 때는 조인의 의미가 없고요. 물론 테이블이 하나 있을 때도 관계의 의미도 없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테이블은 항상 여러 개로 쪼개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테이블에서 관계를 배웠죠. 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조인 처리가 됩니다. 그때 조인이 이제 내부 조인이 처리가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관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조인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부분만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테이블을 쿼리에서 작업을 하실 때요. 관계도 맺지 않고 조인도 해주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검색이 될까요?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인이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쿼리를 돌리게 되면 두 테이블을 돌리게 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쿼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쿼티션 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티션 또는 쿼티션. 뭐 어차피 외래어니까 조인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반환하면 쿼티션 또는 카티션 곱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카티션 곱은 모든 테이블에 있는 행에 가능한 모든 조합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테이블의 레코드 수가 가령 한쪽이 10개, 다른 쪽이 50개가 있다. 그러면 이 10개가 50개하고 1대1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50개, 또 두 개가 50개, 세 번째가 50개 하면은 이제 10 곱하기 50이니까 500개의 총 레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쿼티션 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쿼티션 곱 또는 쿼티션 곱을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검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필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SQL문을 작성하게 되면 두 테이블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카티션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참조무 결성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테이블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곳을 이제 1테이블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좀 내렸고요. 이렇게 중복이 되는 다른 쪽 테이블을 좀 다 테이블이라고 필드명은 코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A, B, C, D, E까지 있고요. 여기서는 A가 2개, B가 하나, C가 3개, X, Y가 이제 각각 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커티션 곱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5개, 여기가 8개니까 5, 8, 40에서 총 레코드 수가 이제 80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걸 뭐 그림으로 좀 표현한다고 하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 개하고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올 1대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속 카티션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내부 조인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쪽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 필드 값만 다루겠다. 그게 이제 내부 조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A, B, C가 양쪽에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A, B, C만 다루겠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양쪽에 동시에 없는 것은 다루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부 조인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조인을 하게 되면요. 레코드 수가 8개가 아닌데, 네, 제가 오타를 해놨네요. 이렇게. 네. 자, 총 레코드 수가 6개가 생성이 되죠. 왜 그러냐? 없는 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테이블에 맞춰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이제 작살나게 되는 게 이제 카티션 곱이 되겠죠. 만약에 레프트 외부 조인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있는 것만 가져오겠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레프트 외부 조인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총 6개만 생기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2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네,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왼쪽 테이블의 필드 값은 모두 가져오고 오른쪽 테이블의 필드 값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죠.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이게 이제 레프트 외부 조인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은 모두 가져오고요. 왼쪽에 있는 값은 일부만 가져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라이트 외부 조인이 되겠죠. 자, 좀 오타가 있어서요. 좀 수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도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서 너무 길어서 2개를 좀 뺐더니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레프트 외부 조인은 왼쪽 테이블에 있는 것은 all 모두 가져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니까 A, B, C가 이제 원래 6개가 생기는데 D까지 가져오니까 예, 총 플러스 2에서 8개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 테이블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총 6개에서 예, 2개가 XY가 2개가 돼서 예,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의 필드 값을 모두 가져오고 왼쪽 테이블의 필드 값은 예, 일치하는 것만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조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조인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동으로 조인이 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부 조인이 설정이 되니까 아까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부 조인이 어떤 건지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본 키를 설정을 하고요. 1테이블 쪽에 예,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1테이블과 다 테이블에 동일하게 해주게 되면 예, 쿼리에서 2테이블을 불러오면 예, 자동으로 내부 조인이 또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만족을 하게 되면요. 그럼 이걸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 카티션 곱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인 설정을 하는 문제도 필요하겠죠. 예, 그때 이제 기본 키를 설정을 했지만 필드 이름을 다르게 하게 되면 예, 자동으로 조인 처리가 안 되니까요. 예, 수동으로 조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필드를 끌어서 다른 테이블의 필드 위로 떨어뜨리는 것이 수동으로 조인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인이 안 생기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테이블을 쓰게 되면 이제 양쪽에 동일하게 필드명을 쓸 때는 어느 쪽 테이블의 필드명인지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테이블과 필드명 사이에 점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주가 이제 전라남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냐 아니면 전라남도 광주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인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다테이블하고 1테이블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테이블은 이제 가솔린, 경유, 등유, 석유가 있고요. 다테이블은 이렇게 가솔린, 경유, 등유가 있습니다. 관계창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었는데, 다테이블을 끌고 1테이블을 끌게 되면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한번 다시 관계를 지우고요. 관계에 가서 1테이블 끌고 다테이블 끌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끌어서 유리명으로 떨어뜨리면은 이 관계 편집 창이잖아요. 참조 무결성 체크해주고, 여기 조인 유형이라고 보이세요? 이걸 하게 되면 내부 조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참조 무결성을 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의 정의는 아시죠? 다테이블은 1테이블에 있는 값과 같거나 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XY가 입력이 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라이트 외부 조인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테이블의 불일치를 하나 제가 더 복사를 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LNG, LPG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이건 닫고 여기서 그냥 직접 끌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테이블, 다테이블. 자, 이렇게 조인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조인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제 내부 조인,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다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원래는 이제 1테이블에는 더 있지는 여기 석유가 더 있어요. 다테이블에 없는 석유가 있는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다테이블하고 1테이블에 대한 것은 아직 관계가 설정이 안 됐거든요. 1테이블과 다테이블을 넣게 되면 여기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필드명이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또 복사해서요. 이렇게 해서 필드명 다름 뭐 이렇게 하나 써보겠습니다. 필드명이 이제 동일하지만 불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필드명 다름 같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공간이 협소해서 자, 디자인에 가서요. 여기를 유료명이라고 안 하고 유료 이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다테이블을. 자, 쿼리 디자인 가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끌어볼게요. 자, 이게 다르죠? 조인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끌게 되면 얘는 조인이 처리가 되죠. 여기는 이제 유료명과 유료명이 똑같고 여기는 유료 이름이라서 틀리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이게 수동으로 조인 처리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여기도 필드명 같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일치라고 한 거하고 이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조인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조인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럼 유료명, 여기 유료명을 떨치면 양쪽에 이제 동일하게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요. 다 테이블의 개수만큼, 레코드 수만큼 12개 만들어지죠. 불일치, 죄송합니다. 14개인데 요 두 개는 이제 취급하지가 않죠. 양쪽에 없으니까. 그럼 1테이블에도 원래 3개인데 4개인데 석유가 나오지 않죠. 양쪽에 동일한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 수는 총 12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때 이제 다시 디자인에 가서 조인을 제가 내부 조인으로 다른 걸 바꿀게요. 이제 1테이블에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고 all, left죠. 여기는 다 테이블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석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서 13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라이트 외부 조인을 하고 이제 여기를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LNG, LPG가 두 개가 오기 때문에 14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인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조인이 필요하냐?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을 조회하려면 이 내부 조인을 해가지고는 절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걸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로 해야죠? 외부 조인으로 해야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거를 관계를 맺어서 참조무결성을 하는 경우는 참고로요. 다 테이블은 1테이블과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LNG하고 LPG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1테이블에는 다 테이블에 없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조무결성이 맺어지면은 이제 내부 조인이면 같은 것만 다루는 거고요. 맞죠? 여기서 조인을 변경할 때 라이트 외부 조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테이블은 1테이블과 같은 값만 갖기 때문에 별도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참조무결성을 뱉게 되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무결성을 맺은 두 테이블에서는 1테이블에 있는 건 다 가져오고 다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는 요 2번 조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석유가 가져오는 거죠. 참조무결성 자체가 맺어져 있으면 여기에 입력을 못해요. LNG라고. 장난 한번 쳐볼까요? 최우성 LPG 17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1테이블에 이 LPG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ESC 두 번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테이블에 그만 존재하는 라이트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조무결성을 맺어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적용이 된다는 걸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조무결성이 안 맺어져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참조무결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 이 XY가 존재가 된다. 그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테이블이 서로 일치하는 데이터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인 방법으로 양쪽에 아무런 화살표가 없이 표시가 되고요. 외부 조인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장 이나라 유이슬인데 유이슬 있고 강한돌 있고 홍길동 있고 장길산이 없죠. 또 이나라도 없죠.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여기가 1, 여기가 다 쪽이고요.
그래서 불일치 검색이라는 건 얘네 둘이를 검색하는 거죠. 이나라하고 장길산. 즉 성적 테이블에 없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것만 조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조인용, 네. 레프트, 라이트. 내부 조인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SQL 문이 네,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성적 테이블의 학번을 불러왔을 때 네, from 학생으로부터 인어 조인 성적 이렇게 몇 가지 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on하고 학생 학번, 성적 학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인어 조인 이게 내부 조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레프트 외부 조인 이렇게 되면 이제 SQL 문이 이렇게 됩니다.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에서 학생 성적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라이트 외부 조인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A10, A01, A01, A03, A03, A05, A06인데 이제 별도로 A07을 제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조 무결성이 맺어진 상태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 다 테이블에는 1테이블에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내부 조인이나 라이트 외부 조인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을 좀 실어놨죠. 라이트 외부 조인의 경우 참조 무결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다 테이블에는 1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왜 불일치 쿼리가 조인이 필요한가? 어느 한 테이블에는 있고 다른 테이블에는 없는 것, 즉 이런 것을 앞으로 조회하는 거죠. 장길산인가요? 시험을 안 보고 땡땡이를 쳤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외부 조인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레코드 이외에 누락이 되어 양쪽 테이블의 레코드의 결과에 표시하고자 하는 조인 방법, 누락이 되어 양쪽 테이블의 레코드의 결과에 표시하고자 하는 조인이다. 화살표가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레코드 외에 양쪽 테이블의 레코드 결과의 표시, 양쪽 테이블에 만 존재하는 레코드 결과를 추가 표시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외부 조인에는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왼쪽 테이블에 모두 표시하느냐 아니면 오른쪽 테이블의 열을 모두 표시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1테이블은 모든 필드 값을 가져오고 다 테이블에는 일치하는 필드 값만 가져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 테이블에는 0이 존재하고 1대 0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 조인을 통해서 불일치나 0을 포함한 통계 쿼리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관계는 1대1이 있고요. 1대 다가 있고 다대다가 있습니다. 원래 다대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고 1대다가 2개 이상이나 1대1을 포함해서 2개 이상일 때만 이제 테이블이 3개 이상이죠. 1대1은 말 그대로 양쪽에 동일하게 하나씩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1대다는 꼭 1대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2장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죠. 그러면 이게 참고로 1대2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홍길동도 2명이 있으니까 홍길동도 1대2고요. 강한돌은 하나니까 1대1, 유이슬도 하나니까 1대2죠. 근데 이제 장길산하고 이나라는 여기에 없죠. 1대0, 장길산도 1대0이 되는 거예요.
이 0 상태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널이 되는 거죠. 널.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테이블은 같은 값을 갖거나 널을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1대 다의 예, 의미입니다. 1대 다는 1대 1, 1대 0, 1대 다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1대 0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게 브릿지 쿼리 또는 외부 조인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프트 외부 조인이겠죠.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조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인을 잘 하셔야 또 쿼리를 또 잘 쓰게 되니까 조인이 안 되면은 이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다. 그러면 시험에서도 조인이 안 돼 있으면 수동으로 하셔야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